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중학교 3학년 1과 에너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운동에 이어서 물리 파트 중에 하나고요.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거 한번 들었으니까 오늘은 이제 내신 대비용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덧붙여가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방향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가해준 힘의 방향과 그 다음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합니다. 그때만 내가 지금 일을 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일의 기호적인 표현과 단위적인 표현 두 가지를 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를 영어로 하게 되면 워크니까, 그치? 첫 번째 알파벳인 W로 표기할 수 있고요. 힘이 force죠. F. 그 다음 이동 거리거든요. 여기서는 거리는 우리가 S라고 합니다. 그래서 W는 F 곱하기 S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단위적인 표현으로 단위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의 단위는 J라고 씁니다. 그리고 읽어줄 때 뭐라고 읽어줘요? 줄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공부에서 알고 있어요. 힘의 단위가 무엇입니까? N 그리고 뉴턴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뉴턴과 이동 거리는 미터이기 때문에 미터의 곱으로 표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의 단위인 1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1뉴턴의 힘으로 1m 이동시켰을 때를 우리는 1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저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래프예요. 자주 나오는 그래프는 힘과 이동 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쵸? 힘, 이동 거리 그래프입니다. 힘, 거리 그래프예요. 자, 보통 이제 X축에 거리가 들어가고 X축에 거리가 들어가고 Y축에 힘이 들어가는 것,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일정하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하나.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때 이 아래가 뭘 의미한다? 일의 양을 의미한다. 그쵸? 그러니까 이 아래 넓이가 곧 일의 양이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삼각형이 나오면 삼각형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고, 직사각형이 나오게 되면은 뭐 넓이 구하시면 될 겁니다. 요 정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은 제 순서로는 이게 두 번째일 겁니다. 일의 양이 0인 경우예요. 자, 이 일의 양이 0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럼 식을 한번 보자. W가 1이잖아요. 그리고 F가 힘이고 S가 이동 거리잖아. 그러면 그 두 개를 곱해서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쵸?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힘의 크기가 0인 거예요. 오케이? 자, 디테일하게 설명한다 했지. 자, 질문 던질 겁니다.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해.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힘은 두 가지를 변화시켰습니다. 뭘 변화시켰는지 기억하시나요? 힘이라고 하는 친구는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물체의 모양과 두 번째 뭐라고? 위치. 나쁘지 않았어. 운동 상태가 변해요. 운동 상태. 자,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라고 하는 것은 빠르기. 얼마나 빠르게 만드느냐, 느리게 만드느냐도 운동 상태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운동하는 방향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 근데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럼 모양이랑 운동 상태를 변하지 않게 0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속력이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네. 우리는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맞아요.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S가 0입니다. 그 뜻은 뭘까요? 이동 거리가 0이라는 거네. 그치? 아무리 밀었을 때 이동하지 않는 것, 꿈쩍하지도 않는 것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이동하지 않음. 네, 이 두 번째 친구는 비교적 쉬워요.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제가 제일 큰 1번 바로 옆에 썼던 겁니다. 1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일치해야 된다 그랬어. 아, 쌤, 그럼 일치하지 않으면 일의 양이 없겠네요. 맞아요.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제대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서로 어떨 때? 수직일 때도 일의 양은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수직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웠으니까 그냥 바로 답부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들고 이동할 때. 그죠? 들고 이동하는 것. 이때는 우리가 일의 양을 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예전에 막 예시 문제 엄청 만들어가지고 했었을 텐데 질문해 볼게요. 자, 어떠한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 물체의 무게는 3N이야. 알겠지? 오케이. 이 친구를 오른쪽 방향으로 7N의 힘으로 잡아 당겨서 3m를 이동을 시켰고요. 오케이. 그 다음은 위쪽으로 5m 정도 들어 올린 다음에 들고 나서 2m 정도 이동했다라고 할게요. 알겠죠? 이때 일의 양을 구하라고 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스타일일 거예요. 그죠? 이거는 제가 여기다가 강의 하나 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남겨놓을 겁니다. 어쨌든 이 수직일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 스타일이 뭐가 있습니까? 계단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계단 문제요. 그쵸? 여기 아래쪽에 있는 공을 우리가 이렇게 계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싶어. 그럼 나는 이 공을 옆으로 민 게 아니고 들고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내가 힘을 가해주는 방향은 어느 방향이어야 돼? 위쪽 방향이어야 돼. 그쵸? 그러면은 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정확히 일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A, 높이 값이 가장 중요한 거고 옆으로 이동한 이 B의 값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요거 하나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자, 그럼 우리 이 문제만 풀어봐야 될 것 같아. 그지?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것이냐? 세 번째, 중력과 일의 양입니다. 중력과 일의 양. 자, 여러분, 중력과 일의 양은요,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식 암기가 훨씬 더 편할 거예요. 훨씬 더 편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위치 에너지 조금 이따 공부할 거니까 그냥 바로 갈 거야. 우리가 중력과 관련된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9.8mh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문자 m이 뭘 의미하는 거라 그랬습니까? 질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h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왜 굳이 9.8mh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바로 중력의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죠? 쌤, 중력이 일을 했어요. 근데 얼마만큼의 힘을 가했는지 우리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치? 그럼 이 물체는 중력을 얼마나 세게 받고 있을까? 얼마나 약하게 받고 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중력의 크기. 그런데 얘들아, 이것도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거야. 이거 하면서 했어. 뭐냐? 중력의 크기를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게라고 부르죠, 무게. 무게가 바로 중력의 크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무게는 우리 어떻게 구했습니까? 위에 써 있잖아.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했어요. 아, 결국에 저 중력과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뭘 이야기하는 거다? 세 번째. 결국에 일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F 곱하기 S의 형태인데 이 F 값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니까? 중력의 크기니까. 오케이? 힘의 크기, 힘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 결국에 이 중력의 크기 어떻게 구한다고요? 무게를 구하는 거라고요. 근데 무게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하는 것이라고요. 그 다음 여러분, 이 S가 이동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력은 항상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어. 그럼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하는 것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도 일을 한 거지만, 떨어뜨리면은 중력이 얘를 잡아당겨, 안 잡아당겨? 잡아당겨. 이동 방향도 정확히 일치하지. 이것도 일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거니까 S는 바로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가 높이까지 곱해주는 것. 그래서 9.8mh가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질문. 중력의 크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으면 힘의 크기를 구한 거죠. 맞아, 아니야? 맞지? 우리 힘의 크기는 단위가 뭐였지? 뉴턴이었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구했던 이 무게라고 하는 친구의 단위도 뭐가 되어야 돼? 뉴턴.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른쪽으로 당긴 거는 일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쌤, 그러면은 힘의 크기는 3인가요? 7인가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 이 물체에 내가 가해준 힘의 크기는 3이야, 7이야? 가해준 거는 7이지. 그렇지. 따라서 이것만 넣고 보자면은, 이 옆으로 이동한 것만 넣고 보자면은 21줄에 일을 했을 거고요. 위로 들어 올리는 거는 여러분, 이 무게만큼의 힘을 가해야지 들어 올릴 수 있겠죠. 그쵸? 따라서 3 곱하기 15가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더하기 3 곱하기 15라 그랬니 내가 지금? 3 곱하기 5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았어, 아리.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들고 나서 이동한대. 이거 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다. 따라서 이거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론은 얼마 나올 것이다? 36줄이 나올 것이다. 됐죠? 요거를 하나 우리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자, 자리가 애매모호하지만 네 번째 에너지와 일이에요. 자, 여러분, 에너지의 단위부터 가볼까 합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단위는 일의 단위랑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J라고 쓰고 줄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단위가 같다는 것은 결국에 둘이 굉장히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어찌 보면 똑같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정의,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놓으시면 완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죠? 즉 이런 거예요. 일의 양이 결국에는 에너지로 변화할 거고, 에너지는 결국에 일의 양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여러분, 이런 식의 시험 문제가 굉장히 헷갈리고 이해가 잘 안 갈 수 있습니다.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질적으로 가해준 힘의 크기, 그 다음 이 뉴턴, 무게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 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킬로그램으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뭐 해줘야 돼? 9.8 곱한 다음에 높이 곱해줘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무게의 의미인 3N과 힘의 크기인 7N의 정확한 차이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이 일회양 파트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이해됐죠? 됐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